법 가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토지 경계 분쟁 1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편 먼저 시청한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이 영상에서 말하는 토지는 이 경계를 침범한 부분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침범당한 쪽이 소유자죠. 그리고 침범해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쪽이 점유자입니다. 소유자, 침범당한 쪽이 소유자, 침범한 쪽이 점유자. 이걸 항상 숙지하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민법 245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장기간의 점유에 따른 사실 상태를 법적인 권리로 승인하는 제도인데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 취득 시효 이런 요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은 당연히 남의 땅을 무작정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그냥 주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하는데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는 이제 자주점유라고 이제 부릅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라고 하죠. 이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독심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심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내심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권원, 권리의 원천이죠. 그 점유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하려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매매, 증여, 상속 같은 것들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어떤 그런 법률 행위 혹은 법률 요건들이죠. 내가 그 땅을 매수했다든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없으면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즉 타주 점유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0년 아니라 200년, 2000년 점유하더라도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계 침범의 사례에서 당초에 실제 경계와 일부 다른 담장을 경계로 알고 부동산을 매수했으면은 매수라는 어떤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겠죠. 실제 경계와 측량한 경계, 그 현상 경계, 담장이겠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일 때는 이제 그런 게 인정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근데 확연하게 큰 차이가 난다. 이게 100평인데 이게 100평으로 알고 그렇게 샀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100평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 150평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점유 개시 당시에 남의 땅인지 알았거나 아니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자주점유로 보게 되는 거죠.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담장 쳐져 있으니까 얼마 차이 그 담장을 진실한 경계로 이해했으리라 이제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까지 그 실제 경계를 넘어서 담장까지 그 점유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권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웃한 토지를 침범한지도 모르고
담장을 실제 경계로 알고 매수를 해서 점유를 시작한 뒤에 몇 년쯤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측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담장이 실제 경계가 아니고 내가 점유하는 일부 땅이 그 이웃집 땅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생긴 소유의 의사가 사라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즉 점유 시작 시점,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통해서 점유를 시작하던 그 시점에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었다면은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점유를 시작한 지 한 예를 들어 19년쯤 지난 시점에 양측이 한번 측량을 해서 실제 경계를 그때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 경계에 따른 소유자, 침범 당한 쪽이죠. 소유자. 그 소유자는 우선 실제 경계가 이제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담장을 물리시든가 그 부분을 나한테 사든가 아니면은 내가 빌려줄 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임차료를 내라, 이런 요구를 하겠죠. 근데 점유자 입장에서는 딱 부러지게 대답도 안 하고 우물우물 얼버무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년이 지났어. 그러면 20년이 채워지면 취득시효가 그냥 완성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 실제 경계를 알았다고 한들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범 당한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거를 알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효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취득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은 이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 근데 이 중에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요, 해당될 일이 없는 게 지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시효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다가 무슨 압류, 가압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질상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제3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 가압류를 하는.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금 소유 명의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돈 빌려준 사람, 주로 은행이겠죠.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소유자,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점유자의 점유 어떤 계속 상태, 이런 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죠. 점유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치예요. 그래서 판례도 압류, 가압류를 어떤 점유 계속 상태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단 사유 중에 이제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은 우선 청구인데요, 청구. 상대방이, 그러니까 점유자죠. 점유자가 우물우물 얼버무리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그런 경우에 내 땅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요, 사람들이. 그 내용 증명만 주구장창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19년이 됐어요, 19년이. 1년 후면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우체국에서 하는 거죠. 우편물의 한 형태죠. 내가 이런 내용의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보냈다, 이것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이런 거를 법적으로 보면 이제 최고라고 하죠, 최고. 이런 최고는 저 청구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해당되려면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최고 시점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는 결국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지. 지급명령이든 화해신청이든 어떤 법원에다 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내용 증명 한번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든가 해야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또 보내고 또 뭐 미적미적 되다가 뭐 별 응답도 없고 몇 번 가서 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근데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러는 사이에 20년이 채워지면은 그냥 완성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면 그 부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안에서 경계침범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뭐 세 번째 있는 승인이죠. 승인. 측량 결과를 같이 확인했으니까는 서로 상대방도 알고 있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를 부정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거와 반대되는 야 그거 내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대화하는 중에는. 그러니까 실제 경계가 이러하고 당신이 내 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거 확인서나 뭐 확약서 뭐 이름이 뭐든 간에 그런 서면을 하나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만 그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안 써주겠죠. 그러면 요구를 하면서 이런 것을 그러면 말로는 구두로는 입증 안 되는 구두로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 네 땅이 맞는 거 아는데 그런 거는 좀 그렇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그죠? 녹음이라도 해두면 되겠죠. 시효 중단의 경우에 20년이 되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시효 중단의 어떤 그 사유가 있다라는 어떤 그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녹음을 했다면은 바로 어떤 속기사무소나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그 부분 등기 넘겨달라. 이런 청구를 점유자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되죠. 그 땅 돌려내라. 이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럼 미리 이때 이제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죠. 청구, 재판상 청구죠. 자, 이웃 간에 뭐 소송한다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소송 중에 뭐 화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꼭 죽자고 싸운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꼭 돌려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 땅을 점유자한테 팔거나 임대를 하셔도 되고요. 지상권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그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하는데요. 이건 뭔 말이냐? 강제로 점령한다거나 몰래 들어가서 점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자, 자주점유, 즉 소유의사가 있다는 것과 이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일단 추정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어떤 타주점유다. 이런 사실과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취득시효를 저지하려는 누구? 취득시효 저지하려는 소유자죠. 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증 책임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문에 아까 봤었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서로 모르고 있다가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청구 못해요. 그죠? 이런 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채권에 불과한 거죠. 채권. 소유권이라는 물권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길 가는 사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권리는. 이런 건 물권입니다. 물권. 근데 등기 청구권 요거는 채권이죠.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그 특정인한테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경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도가 있다. 경계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소유자가 이런 걸 알고 있어. 이런 법리에 대해서. 그럼 자기의 땅이 뺏길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슬쩍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어떤 증여하거나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명의만 이전해 놓는 명의신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밝혀내기가 힘들죠.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수증자나 매수인한테 그 제3 취득자죠. 새로 취득한 그런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고의로 이 손해를 끼친 거죠. 그죠? 완성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행 불능으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점유자에게는 이제 생기는 거죠. 야, 네가 그 땅을 네가 알고도 제3자한테 넘김으로써 그 땅이 나한테 못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땅 시세만큼의 그런 금전적으로 나한테 배상을 하라. 이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에 더해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 제3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소유자한테 그러는 거지. 야, 내가 법을 좀 아는데 너 그러다가 그 땅 뺏겨. 그러니까는 나한테 명의를 이전해. 아니면 나한테 팔어. 나한테 그 땅을 줘. 뭐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등으로 그 소유자의 배임 행위,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은 그 배임 행위,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는 이제 민법 103조에 의해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질서 행위라는 것은 이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인데요. 민법 103조가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어떤 뭐 돈을 못 갚으면 당신 심장에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놔라. 뭐 이런 계약들이죠. 이런 것들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뭐 신체 포기 각서 돈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내 신체를 포기하겠다. 이런 것들 다 무효예요.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긴 게 무효니까 점유자는 이것을 주장해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를 대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민법 규정에 있어요. 제3자, 그 제3자 지금 현재 소유자죠.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돌아와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채무자죠. 어떤 채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자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그러면 이 자한테 이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두 가지죠. 알고 단순히 넘긴 거, 그리고 그 넘긴 그 상대방이 그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는데, 그죠? 이런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인데요.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내가 직접 점유를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경계 분쟁이니까 어떤 집에 이사를 왔고 내 집의 부지가 이웃집 부지 일부를 이렇게 침입을 한, 약간 경계 침범을 한 그런 사안이죠. 그런 사안인데 내 이 집과 마당 부지 자체를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딴 데 객지 나가면서 이거를 세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간접 점유를 한 경우도 전부 다 내 점유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안에 있어 가지고 경계 침범이 됐고 요게 뒤늦게 이제 실제 경계가 달리 알려졌다. 아, 내가 침범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근데 20년이 안 됐어. 20년이 안 됐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 카드는 원칙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내 전에 살던, 내가 이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 집과 땅을 사서 들어왔는데, 그 내 앞에 살던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가 경계인지 알고 계속 점유를 해왔다. 그러니까 내 앞에 점유했던 전 점유자, 이런 사람들까지 점유 기간을 다 더했을 때 20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함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점유자는요, 내 점유 기간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다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전전 소유자, 전전 점유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상속의 경우는 그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지는 못하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 합산해서 이렇게 주장할 때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 뭐 하자라고 하면 그런 거죠. 소유의 의사가 없다거나 강포 은비에 의한 점유, 즉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 시효 기간 중에 등기 명의자인 소유자가 계속 같은 사람이었다. 이러면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내가 20년이 경과되었다. 20년이 되었다. 그 점유 기간이. 그런 것만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취득 시효 기간 20년 중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어. 한 번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겠죠. 기간이 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하기로 했다. 승계할 건가 말 건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점유자가. 근데 승계하기로 했으면 그 점유자의 전체 점유 기간을 승계하게 되고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일부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 점유자가 뭐 예를 들어 95년부터 뭐 95년부터 점유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96년부터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려면 그 사람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통째로 주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95년부터 갑이 점유를 했고요.
2007년도에 을에게 점유를 넘깁니다. 그래서 을이 점유를 계속하다가 2012년도에 현재 점유자인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라고 할 때 병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갑의 점유까지 승계를 해야 20년이 넘게 됩니다. 그죠? 그 을까지만 하면은 20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갑의 점유까지 승계를 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갑을 병의 점유에는 모두 하자가 없다고 할게요. 그냥 하자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갑이 점유를 개시한 95년도부터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갑의 점유 기간 중간의 임의 시점 그러니까 96년이랄지 97년이랄지 98년이랄지 99년이랄지 뭐 이런 시점을 점유 개시 시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갑의 점유를 아예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할 거면은 통째로 하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 제일 밑에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현재 점유자가 임의의 점유 개시 시점을 주장함으로써 법률 관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것인데요. 19년 현재에 있어서 임의의 시점인 뭐 보통 이제 99년부터 주장하면 20년이 되니까 99년부터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현재 시점의 소유자인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9년 현재에 있어서 95년도부터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갑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죠. 95년도부터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언제죠? 05년, 15년이죠. 2015년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그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A죠. A한테 청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현 시점의 소유자는 B니까 2019년 현 시점의 소유자는 B니까 B한테는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이 소유자가 많이 바뀐 경우에는 점유자가 임의의 개시 시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점유자가 주장하는 대로 법률 관계가 마구 달라져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밑에와 같은 사안에서는 B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뭐 A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음으로써 A에서 B한테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뭐 되는 경우가 아닌 한은 B한테는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95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취득 시효 완성되고 완성 당시의 소유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 B한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뭐 B가 그걸 알고 뭐 A한테 야 너 그러다 뺏긴다 그 부분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그 103조에 의해서 뭐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죠 점유자가.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요런 사안에서는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A 또한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 그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불법 행위 또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A한테.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인 병은 B가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B가 그런 거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을의 점유만을 승계해서 2007년부터죠. 2007년부터니까 2027년까지 20년을 기다렸다가 뭐 지금 시점에서는 20년 아니죠. 한 8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그때의 소유자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를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는데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소유자한테 임차료를 장기간 지불했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몇 차례 갱신해 가면서까지 장기간 지불했다든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를 했다든지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네가 그냥 청구하면 되는데 소유권 내놔라고 네가 자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럼 네가 이제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서면을 작성해 줬다. 처음에 이제 네 소유가 아니라는 게 딱 그 밝혀지게 되면은 그런 걸 요구하면 얼떨결에 이런 거를 이제 해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안이 생겼을 때 즉시 기억은 전체적으로 안 나더라도 대강 한번 찾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보통 이제 소유자의 분쟁을 이제 좀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이제 나한테 팔아라 그냥 이렇게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매수를 한번 제의했다.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매수를 제의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돼요. 명문으로 국유재산법상. 근데 다만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산처럼 사유재산처럼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대부도 하고 불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점유자가 시효 취득을 한 점유자가 국가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했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취득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그런 대부 계약이 근데 여러 차례 이렇게 걸쳐 가지고 갱신되면서 체결되었다. 이런 경우나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 그 이전부터 이제 20년 이상 그렇게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한 정도라면 이런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사표시나 행위가 있어야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사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요. 점유자의 입장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볼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을 하더라도 결국은 뒤늦게라도 할 것이라도 할 그 셈이라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청구는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위로금이나 아니면 보상금 명목으로 이렇게 그 시세 상당액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원만하게 어차피 이웃이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버리면은 그 기존에 이제 건축물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사안을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방법이 없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진다.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경계분쟁 시리즈 마지막으로 경계를 약간 침범해서 건축되어 있는 내 건축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그 침범 당한 소유자죠. 뭐 그 나한테 팔아라, 혹은 나한테 빌려달라, 내가 돈 줄게. 아니면은 다른 부분 토지를 더 많이 줄게. 요 부분을, 건축물 물린 부분을 나하고 교환하자, 토지 부분을. 이런 등등의 어떤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건축물을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점유취득 시효의 요건을 갖췄으면은 요거를 주장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갖추지 못했을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다른 들이대 볼 만한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